자, 그럼 수요일에 전문가 두 분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저희 코너의 제목처럼 요즘 이제 100세 시대 하잖아요. 황금. 네, 황금빛 100세 시대를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단순히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빛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좀 여유롭게 사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챙겨야 하는 건강. 우리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그 중에 하나죠. 오복 중에 하나는 치아 건강과 구강 질환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구강 질환 같은 경우는 가게에 부담이 없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질환 우리 동키분들도 관심이 참 많으시고요. 진짜 치아 건강, 구강 질환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이제 드시면 틀니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치아 관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맞아요. 틀니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네. 요즘엔 치과 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틀니 전에 관리를 잘 하셔서 임플란트를 대신 하신다거나 또 다양한 보철 치료도 훨씬 편하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꾸준히 잇몸 관리하시고 치아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신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이가 들수록 더 잘생기는 대표적인 노인성 구강 질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생기는 거예요. 구내염입니다. 이 구내염은 입안에 생긴 미세한 상처에 세균이 이제 감염되어서 염증이 생긴 질환인데 흔히 뭐 입안이 헐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또 무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번씩 걸려서 좀 고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내염은 또 급여 항목으로 실손보장에서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내염 진짜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아프잖아요. 네. 거기다 또 어르신들의 경우엔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구내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구강 질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볍게 두 번째로는 또 설태입니다. 이제 혓바닥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하얗거나 노란 이물질이 쌓이는 걸 말하는데요. 주로 입냄새의 주범으로 여겨지죠. 사실 설태는 올바른 양치 습관만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이제 설태가 너무 두껍거나 또 오래 유지가 된다면 세균 등의 이유로 구강 질환의 시작이 됩니다.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노란색 설태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검사를 좀 이렇게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앓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하고 좀 위험한 질환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주 조직에는 염증이 생긴 질환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흔히 우리가 풍치라고도 좀 불리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 치은염이 시작돼서 이제 악화가 되면 잇몸병까지 이제 염증이 좀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이 붓고 뭐 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날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출혈이나 통증, 뭐 흔들림 이런 것들까지 동반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치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잇몸 관리를 매우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주염 또한 급여 항목으로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잘 검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 관리를 평소에 잘 못한 혹은 정말 열심히 이를 닦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열심히 닦아서 치주염에 걸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관리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젊은 분들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구강 관련 질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번째는 너무도 모두들 귀가 쫑긋할 만한 충치입니다.
네,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죠. 충치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조증 등으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충치의 경우는 뭐 아말감이나 이런 것들은 급여 항목으로 실손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인레이 온레이 이제 금으로 때운다고 하고 왜 은 같은 걸로 때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실손 청구가 불가하니까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진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건 또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강암이 있어요. 이제 입안이나 혀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전체 암의 4% 이상 되고요. 그래서 구강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 입술, 뭐 혀끝, 잇몸 등 전방에 발생하는 구강암, 또 목젖이나 혀 뿌리, 아니면 편도 등의 후방에 발생하는 구인두암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구강암 발생되면 음식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통증이 또 느끼게 되시고, 그래서 입안에 없던 혹이나 궤양 같은 게 2주 이상이나 3주 이상 지속되시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구강암의 경우에 암 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치료나 수술도 종수술비, 뭐 암수술비 모두 다 청구하셔서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내염, 뭐 설태, 치주염, 충치, 구강암,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구강 질환들 5가지 살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문자창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구강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3728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5가지 구강 관련 질환들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 잠깐 말씀 주셨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나요? 치아보험이 없어서 치과 진료를 받고 나서 실손보험 청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군요. 네. 대략적으로 실손 보장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나머지들은 다 실손 보장이 가능하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충전 치료가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건 또 비급여 항목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불가능하니까 좀 좋은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 치아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딱 받았을 때 네. 거기에서 급여라고 나온 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근데 그게 크지가 않아요. 금액이. 맞아요. 예. 국가에서 또 보장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궁금하시면은 세부 내역서 떼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내가 너무 네네.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실 때는.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충치 치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아보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좀 이따가 사례를 네네. 통해서 네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응. 집 근처에 있는 내과에 자주 가서 이제 그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치과도 가까이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이제 더더군다나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치과에 좀 이렇게 내원하셔가지고 뭐 스케일링 하면서 이제 검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스케일링도 이제 실비가 되니까 예,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양규님이 치과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맞아요. 무서운 이유는 2가지입니다. 비용도 무섭고요. 소리가 무서워요 저는. 예, 갈아내는 무섭고. 소리가. 네네. 그래서 치료 미루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저도 지금 그죠? 미루고 있거든요. 저도 미루고 있어. 다 미루고 있어. 우리 모두가 미루고 그러나 있어. 가라고 거기 지금 치과는 공부하고 사람이 있어요. 많던데 누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치과 치료랑 관련된 보장을 좀 살펴보고 치과 치료비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좀 확 낮춰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자분은 65세 남성 청취자분이셨고요. 상담 내용은 얼마 전에 일을 하시다가 기둥에 치아가 부딪혀서 파절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가보니까 뿌리까지 이제 가로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싹 다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어떡해. 그래서 이제 치아보험이 있기는 한데 2만 원대로 너무 적게 들어 놓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앞니가 부러진 거라 뼈 이식도 해야 된다.
하신다고 해서 비용이 150만 원 넘게 들어가신다고 하세요. 음.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바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치아보험은 가입은 되어 있고 음. 그중에 임플란트 식립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가입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본인 돈으로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임플란트는 실손 보험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실비가 안 되죠. 음.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죠. 네, 다행히도 이분의 경우에 직업이 인테리어 쪽 일을 하고 계셔서 상해보험이 3개나 가입돼 있더라고요.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는 게 왜 언급이 되죠? 이게 임플란트 비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일단 내가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네, 일단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의 직접적인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상해보험이 2004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면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이 나와요?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내가 또 성급했어요? 네네. 자꾸 성급하신데 어. 네, 사실 그건 아니고 다만 치아 파절에 대한 진단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치아가 부러지면 보험금이 나온다. 그렇죠. 치아도 뼈거든요. 그래서 치아 파절이라는 진단금 자체는 없지만 골절 진단비라는 게 우리는 있죠, 상해보험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치아 파절도 지급이 되는데요. 2004년 이전의 보험의 경우에는 치아 파절은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 이전 보험입니다. 맞아, 지금은 붙어요. 맞아요. 치아 파절 제외 이렇게 가로하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절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는 골절 진단금이 한 50만 원 정도 돼 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입한 그 금액이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그쵸? 있는데 사실 이제 치아 파절이 포함된 골절 진단비도 다시 부활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도가 좀 정해져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2004년도 이전에는 골절의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치아 파절이 다 포함돼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의 경우도 3가지 상해보험을 다 조회를 해보니까 이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각각 가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총 지급 금액이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상해보험에서 골절 진단금으로만 110만 원, 거기서 네. 치아보험이 또 50만 원 가입돼 그쵸. 있었으니까 160만 원. 치료 비용은 다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바로 상해 의료비였습니다. 임플란트는 실비가 안 되는 게 맞지만 2009년 이전의 실비 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상해로 치료를 받은 내용의 100%가 또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임플란트 비용까지 다 됩니다. 실비에서. 그래서 이분의 경우 치아보험에서 50만 원, 상해보험에서 110만 원, 상해 의료 실비에서 그러니까 의료비죠. 상해 의료비 실비에서 150만 원. 그래서 총 310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야, 2009년 이전의 실비 중에 일부의 경우예요. 일부. 네. 약관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 담보를 보면요, 이름이 그냥 상해 입원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상해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상해 의료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봐봐. 피디님 봐봐. 피디님이 2009년 이전이잖아요. 이거 확인해봐요. 정말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 의료비랑 상해 입원 의료비는 동시에도 가입이 됐어요. 동시에도 가입이 됐고 따로따로도 가입할 수 있었죠. 이거 괜찮다. 네. 사실 저도 이건데요. 임플란트 받았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문가가 왜 옆에 있어야 되느냐가 이런 데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할 때 난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용 부담 때문에 그냥 바꾸시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꼭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놓치고 그냥 전환했다. 이런 비용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임플란트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런 비용을 놓친다? 이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내가 앞으로 임플란트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비용 놓칠 수 있는데 괜찮아요? 라는 거 확인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환을 하는 것과 아닌 거는 천지 차이죠. 2004년 이전에 골절 진단금을 가입하셨던 분의 사례를 짚어주시면서 치아 파절로 치아 파절이라는 것도 골절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2009년 이전에 실손을 가입하셨던 분은 상해 의료비 담보, 상해
입원 의료비가 아니라 상해 의료비 요 담보를 가입해 뒀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 치료 비용 전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실 경우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설명을 듣고 나서 전환을 하셔라.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임플란트가 워낙에 비싸니까 고가니까요. 이거 말고도 혹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종수술비 얘기 들어보셨죠? 종수술비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네. 지금 현재는 1에서 5종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1에서 3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세분화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1, 3종이 더 좋죠. 더 세분화가 덜 돼 있고 금액 이제 구간이 더 이제 커진 거니까. 똑같은 질병이어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비용이 좀 더 많이 보험금이 나옵니다. 달라지거든요. 간단하게. 왠지 1, 2, 3, 4, 5 줄게, 1, 2, 3 줄게, 1, 3종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1에서 5종에는 그 뼈와 관련된 그 근골격계라고 하죠. 그거에 관련된 수술이 2종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2종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 3종에서는 똑같이 근골격계는 2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2종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가 더 적게 되면서 더 보장은 큰 거였죠. 네. 세분화시키면서 금액을 좀 줄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임플란트도 근골격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 이전의 보험은 2종에 해당이 됐어요. 1, 3종 중에 2종에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그 수술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뭐 지금은 1호종으로 나뉘면서 이제 2종으로 되면 50만 원까지밖에 못 받지만 그 정도는 100만 원 그때는 1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다만 이제 2008년 4월 이후에 종수술비 가입자분들은 보장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후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받는 치조골 이식은 보장받을 수 없도록 거기 부가적으로 이렇게 딱 단서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보험은 옛날 게 좋다. 요런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그런 건 옛날에 더 그쵸. 좋죠. 요런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옛날 보험들의 장점이 아무래도 아닐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술들은 또 반대로 예전 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뭐 로봇 수술 이런 거 되게 많기 때문에 반면에 또 최근 보험에는 전에 지급받을 수 없는 보장들이 몇 가지씩 빠져 있기도 해서 예전 보험이 좋다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요즘 보험이 좋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떤 네. 사례죠? 이번 사례는 치주염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50대 남성분이세요. 근데 보험은 3세대 실손과 치아보험 2만 원 정도 되는 이 보험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 술을 좀 자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잇몸 관리가 좀 쉽지 않다고 하셨고 어느 날 치아가 좀 흔들려서 치과를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치주염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철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잇몸이 좋지 않으면 이게 보철 치료도 받기가 힘들죠. 어렵습니다. 예, 치료 받는 동안이라도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술도 좀 끊으시고. 그렇죠. 네. 우선 제가 잔소리부터 왕창 하고 시작했습니다. 잘했어요. 그죠? 아니, 진짜 아까 이제 우리 주디가 말씀하셨는데 이 치주염이나 이제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딱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약주하시는 거랑요. 약주하시면 정말 약주 아니에요. 이제 병을 만드는 술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되시고. 누가 약주라는 말을 붙였나 그러니까 몰라. 잘못 만든 것 같아. 병주. 네, 술 드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유전적으로요.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케이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는 특히 우리 치과 치료 받는 동안에는 제발 술 입에 안 대기로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하셨고요. 이렇게 계속 술 드시면 결국에는 보철 치료까지 모두 불가능해지고 또 그러면 이제 뭐밖에 안 되겠어요? 틀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협박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상황이면 치료 기간도 꽤 오래 걸리셨겠어요. 그렇죠. 네, 치료만 6개월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그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에 가셔가지고 잇몸 치료, 신경 치료 다 받으셨고요. 힘드셨겠다. 네, 총 6개월 동안 비용은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잇몸 치료나 신경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건강보험은 당연히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적게 나오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적게 나오는 거고 한 치아당이에요. 그래서 치아를 다 받게 되면 금액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 네. 하루 동안 다 받아도 이게 뭐 물론 하루 동안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쵸, 하루 동안에 뭐 대여섯 개를 받는다 그러면 그 대여섯 개도 한 번에 다 하루 동안 받아도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장됩니다. 어떤 보험은 하루 네네. 동안에 받는 거는 하나만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실손의료비에서는 다 따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되고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번에 치료를 받으시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으셔야 맞아. 되고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총 치료 비용이 한 달에 한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급여항목의 치과 치료는 대부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매우 적어질 겁니다. 또 앞서 사례자분께서 2만 원 정도 되는 치아보험 가입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치아보험을 살펴보니까 1회 보장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충전 치료나 보존 치료, 뭐 보철 치료, 뭐 이런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보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후 보철 치료가 진행될 때나 신경 치료 후 레진과 같은 충전 치료를 받을 때에도 5만 원에서 뭐 재료에 따라서 10만 원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워낙 가지고 계신 보장이 작긴 하지만 그래서 넉넉하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치료 비용은 부담되지 않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보험으로 우리가 뭐 무슨 복권처럼 그렇죠. 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여유 있게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의료비 때문에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형편이 뭔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이런 게 아니라 부담을 줄이고자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구강 질환 중에서 구강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강암 같은 경우는 겁도 나지만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보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소개해드릴 사연도 구강암과 관련된 사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3년 전쯤에 한 40대 여성분이요 구강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는 한 달 전쯤에 입이 헐어서 그냥 뭐 피곤한가 보다 하고 없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한번 가봤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치과에서는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조직검사 후에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죠.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구내염, 그러니까 염증인 줄 알고 단순 염증인 줄 알고 치과를 갔는데 이게 암일 수도 있다. 너무 무섭죠. 네. 그렇죠. 우선 초기 증상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구내염은 하얀색 반점 형태로 대부분이 시작되고 2주 이내에 자연 치료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반점이 좀 크고 모양이 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불규칙하거나 홍반증이라고 하는 붉은붉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동반되어 있고 2주 이상 치료를 지속했는데도 치료가 좀 어렵다,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구강암이 의심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꼭 정기검진, 정밀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혹이 생겨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혹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암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닙니다. 아프면 꼭 가야 돼요 병원에. 맞아요. 네. 단순 궤양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입안에 궤양이 오래 간다면 무조건 진료 받으시고 또 다른 경우로는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볼을 씹었나? 그냥 볼록 튀어나왔네?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반드시 진료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이 여성분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하지만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가입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죠. 네. 최근에 준비하시는 암 진단금들은 대부분 적어도 뭐 3, 4천? 뭐 이 정도씩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액수가 좀 적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신기술 치료 등 뭐 표적 항암제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비급여 항목의 비싼 항암제 이런 것들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단금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보장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보통은. 예, 그에 비하면 1,000만 원이면 다 뭐 매우 낮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특정암 진단금이었습니다. 이 특정암이라고 하는 담보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가입하셨다는 암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특정암에 구강암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특정암 진단금은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암 진단금과 특정암 진단금 중복 지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 4천만 원의 진단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건강관리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이거 네.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전문가분들을 만난 덕분에 이렇게 추가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저희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그쵸. 다행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다양한 구강 질환 그리고 또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보험으로는 구강질환 진료나 수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두 분 만나고 나니까 놓치고 있던 보장 내용까지 찾아낼 수 있었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넉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인데 잘 모르는 내가 무턱대고 보험에 손을 댔다가 치과 진료를 할 때 후회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우리 전문가들을 몰라서. 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망설이고 내가 조금 머뭇하는 사이에 도움이 분명 필요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46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치아보험 가입하는 데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치아보험은 대부분은 65세에서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뭐 아이들은 다 되고요. 네. 다 가능하고 회사별로 근데 가입 가능 나이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65세, 어떤 데는 70세 다 다르니까 네, 회사별로 나이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할 때 내가 이 치아 상황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나요? 어때요? 당연히 봅니다. 보통 뭐 1년 이내 크라운이나 이런 거 예정되어 있거나 갔다 오시면 안 되고 1년 이내 치과 치료는 웬만해서는 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좀 회사마다 좀 다른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크라운 치료든 충전 치료든 이렇게 갈아내는 거 있죠. 그 치료가 끝나면 바로 가입이 또 돼요. 맞아. 근데 되게 조금 아쉬운 거는 계속 우리 치주 질환 말하고 있잖아요. 그 치주 질환은 되게 엄격하게 봐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되게 가벼운 걸로 그냥 여기 염증 좀 생겨가지고 칙칙 뿌리고 끝났다. 그래도 5년 이내 그게 있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90일 넘어야 되고요. 근데 충전 치료라고 하는 그냥 때우는 거 이거는 90일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보장인데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는 대부분 다 90일이 넘어가야 되고요. 임플란트는 100% 보장 받으려면 2년이 넘어야 되고 크라운은 1년만 넘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개수나 이런 것들도 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0852님께서요. 제가 한쪽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몇 번 나더니 문제가 생겼나 하품도 크게 못합니다. 충치 때문에 치과를 갔는데요. 턱관절 치료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시네요.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특정 상품은 언급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치아 보험인데 좀 이렇게 좀 포괄된 회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목 위로 보장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아주 거의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실손은 안 돼요. 실손은 안 돼요? 실손은 안 되고 국민건강보험도 안 됩니다. 그건. 그렇구나.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영 님도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까지는 봐야겠네요. 남편이 6년 전쯤에 잇몸이 내려앉아서 잇몸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담배 니코틴이라고 들었어요. 니코틴 중독으로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겨도 잘 모르고 피도 잘 안 나서 잇몸 상태가 심각한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 3번 정도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요. 잇몸 치료도 실비보험 청구가 되나요? 치과 치료는 무조건 청구가 안 되는 줄 알고 청구를 안 한 것 같아서요.
이거는 뭐 우리 쭈디가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가능합니다. 네, 서류 받으셔서 당장 청구해 주세요. 네. 근데 혹시나 네. 뭐 치과에서 갑자기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치료 기법이 하나 생겨서 워낙 비급여가 많으니까 치과 치료 항목 중에 비급여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최근에 생긴 치료 방법이고 뭐 비급여 항목이라서 이건 실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치주 질환은 다 됩니다. 예, 그러나 뭐가 새로 뭐 있다 뭐 이러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청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임플란트도 보장 팡팡. 다시 확인해보고 확인하자. 네. 둘째, 치과 질환도 급여 항목은 실비 청구 가능. 청구해서 보장받자. 셋째, 구내염이 2주 이상 간다면 구강암 가능성 업. 병원 가서 검사받자.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